안녕하세요. 원탑 속도고 김선생입니다. 고1 찌순이 내신국어 만점 도전기. 자, 오늘은 그 고1 현대소설 황망근 이렇게 말했다 해볼게요. 자, 이건 현대소설인데요. 소설은 우리가 그 주로 정리를 할 때 인물, 사건,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통해 주제를 파악하는 건데, 자, 우리가 소설을 파악할 때 좀 아셔야 될 게 인물, 사건, 배경이 그 소설의 3요소죠. 구성 3요소인데 여기서 이제 배경은 90년대 우리나라의 농촌을 배경으로 했고 주인공이 이제 황만근인데 황만근이 순진하고 착한 인물인데 이 마을 사람들,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마을 사람들 때문에 결국 황만근인가 하는 인물이 죽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소설은 좀 내용이 길기 때문에 중심을 잡아줘야 돼, 중심을. 그래서 어떤 부분을 중심으로 봐줘야 되냐면은 일단 황만근의 성격과 마을 사람들의 성격. 그러니까 황만근은 남을 위해 헌신하고 착하고 어리숙하지만 착한 인물이고 오히려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돼? 그런 황만근을 이용하고 이기적이고 그런 인물들인데 그 요 두 사람의 어떻게 상반된 성격을 중심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자, 또 하나는 그 당시에 농촌의 현실을 봐주셔야 돼요. 농촌의 현실. 자, 농민 부채가 심각했고 그러니까 걸기대회까지 나갔다가 황만근이 결국 죽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또 거기서 정부의 잘못된 정책 이런 것들 비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거 중심으로 봐주시면 되고 또 하나는 이제 민신가는 사람이 여기서 보면 이제 전지적 작가인데 그 민신가는 사람이 황만근의 삶을 평가하는 구조로 돼 있거든요. 묘비명 형식으로 해갖고 전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어떤 인물의 생애에 어떻게 돼 생애를 그 인물의 행적과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돼 드러내는 것들인데 여기선 묘비명 형식을 이용해서 그 황만근의 삶을 평가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 형식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그 하시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각각의 인물들의 그 성격과 그다음에 그 당시 농촌 현실 그다음에 전장식이라는 거 이거 중심으로 봐주시면 되고 이제 사건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가는데 그 정리를 하면서 그 밑에 중요한 항목들은 선생님이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요거 내용을 정리를 해서 결국 이렇게 주제를 도출하시면 되고 형식은 이렇게 된다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지문 분석 들어가 볼게요. 자, 황만근이 없어졌다. 새벽에 혼자 경운기를 타고 집을 나간 황만근은 늘 들리를 나가면 돌아오는 시각인데 저녁일 때도 돌아오지 않았다. 술을 마시고 취하더라도 12시가 들락말락한 한밤에 돌아오면 이번엔 아니었다. 근데 황만근은 늘 어떻게 들에 나갔다가 오는 시각은 어떻게 일정의 규칙적인데 오늘은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있죠. 이제 발단 부분에서 주인공의 실종 사실을 먼저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그 서술상의 특징으로 들어가는데 자, 황만근이 없어졌다 해서 어떻게 독자의 관심을 끌어주면서 집중도를 높여주는 거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평생에 단하루 외박한 뒤 돌아왔던 그 시각, 회때에 닭이 울음을 그친 아침이 돼도 돌아오지 않았다. 마을회관 앞에 황만근이 직접 심어놓은 등나무 덩굴 아래 사람들이 모였다. 자, 이제 황만근 실종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모였고, 자, 2장이 먼저 그 만근인지 반근인지 이제 언어유인데 이건 중요하죠. 그죠? 언어유인은 우리가 이제 보통 판소리계 소설에 많이 나오는 것들인데 판소리 그 공연자들이 재밌게 얘기를 하려고 관객들한테 말장난을 하는 걸 언어유희라고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그 춘향전에서 너의 서방인지 남방인지 거지 하나 돌아왔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워낙은 여보자기 서방님인데 이도령이 그 거지가 돼서 내려오니까 월매 춘향이 엄마인 월매가 한심해갖고 어떻게 돼 그 서방인지 남방인지 이런 식으로 서쪽 방이 남쪽 방에 해서 그 동음이어죠. 그죠? 음은 같은데 뜻은 전혀 다른 거 해가지고 말장난인데 여기서는 어떻게 돼? 만근이라는 거를 그 말장난한 거죠. 그죠? 만근인지 반근인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동음의 언어유희가 되는 거고 이거는 시험에 나니까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되고요. 바보 자식 하나 때문에 그지? 20말이나 되는 그 밥을 굶기는 중요한 그 밥을 굶기는 게 중요한가? 바보자식 하나 때문에 어디 가서 술 처먹고 집에 안 도르는 거야. 자, 벌써 어떻게 돼? 2장은 황만근이 안 돌아왔는데 걱정을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돼? 자신의 일만 생각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대표적인 이기적인 인물이 2장이 되는 거고요. 자, 이제 말의 연장자 축에 가장 학식도 높아 해마다 어떻게 돼? 용왕제를 지내는 자, 이렇게 이제 단어 뜻 묻는 것들은 시험에 나오니까 이건 그 모르시는 거 중심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축을 초하는 황재석 씨가 받았다. 자, 그래도 진례에 있던 사람이 없어지만 필시 이유가 있는기라. 그죠? 사투리를 썼죠. 자, 사람이 바늘이라 모래라 기양 없어지는 게 어디 있어. 그러니까 바늘이란 모래가 아니니까 이유 없이 없어지진 않는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자, 이런 건
그 문맥상 의미 해석하는 것도 알고 가셔야 되겠죠. 자, 암만 그래도 우리 동네 사람이라 방그이 아니다 망그이가 여기서 어떻게 나서 여기서 사는 동안 한 번도 안 들어온 적이 없는데, 그지? 자, 그래서 어떻게 되지? 별명을 부르다 이름을 고쳐서 말하는데, 이제 반근이는 동네 사람들이 다 반쪽자를 취급해서 이렇게 방그이 이렇게 부른다는 얘기고요. 자, 아이지요. 자, 어르신. 가가 군대 갔을 때 어떻게 여운지 토끼인지 밤새 싸우다가 하루는 안 들어왔습니다. 해갖고 황만근이 군대에서 신체 검사 받던 날 어떻게 돼? 새벽에 들어온 일을 얘기하는 거고. 자, 용왕제에서 집사 역할을 황동수가 우스갯처럼 얘기했다. 자, 아침밥을 먹기 전에 황만근의 아들이 찾아와 황만근 집에 돌아오지 않다 하길래 얼결에 동네 사람들을 불러모은 역할을 하게 된 민씨가 이제 분위기가 이상하다 생각한 거죠. 자, 민씨는 사실 어떻게 돼요? 황만근이 진짜 걱정이 돼서 수습을 했는데 사람들은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니까 민씨가 그게 어떻게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어제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이거죠. 어제 걸기대회 간다고 한 사람이 누구십니까? 황만근 씨하고 같이 간 사람은요. 걸기대 하는 동안 본 사람 없나요? 그럼 만근이가 어딜 갔단 얘기야? 걸기대를 갔단 얘기. 자리에 모인 6명의 황씨들은 그럼 이거 집성촌이겠죠. 그죠? 그 황씨끼리 모여 같은 성끼리 모여 사는 거. 서로 얼굴을 마주 고개를 흔들었다. 그럼 황만근만 지금 어떻게 돼? 걸기대에 정한 방침대로 간 거고. 자, 볼게요. 자,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데 군 전체 사람을 모아도 어떻게 돼? 기백명은 될라나 말라는데 방근이 돼지고기 방금 봐서 그런지 안 보이더랑 함께 역시 어떻게 돼? 반그이 해갖고 어떻게 돼? 언어유의 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투리와 비속어 계속 나오죠. 우리가 사투리와 비속어 썼을 때 효과는 현장감과 사실감을 높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부산 갔는데 부산 사투리 안 쓰고 표준말 쓰면 어색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시골에 그 어떤 지역에 그 사투리와 비속어를 썼을 때는 어떻게 현장감과 사실감을 높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이장은 계속 빈정거리듯 말을 이었다. 민씨는 이장이 걸기대회 전날 황만근을 따로 불러 무슨 말 했던 것을 기억해냈다. 자, 이제 민씨가 추궁을 하는 거죠. 그젯밤에 내일 걸기대회 한다고 사람 모였을 때 이장님이 황망씨에 뭐라고 하셨죠. 그랬더니 이제 이장은 민씨를 흘기듯이 자, 왜 농민 보고 농민 걸기대회 꼭 나오라 했는데 뭐가 잘못됐나 이렇게 얘기했죠. 민씨는 자신도 모르게 따진 어조가 되었다. 너무 이장이 어떻게 돼? 이장이 분명히 어떻게 돼? 걸기대회 가라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 안 돌아오고 있는데 이장은 너무 아무튼 성의 없게 대답하니까 민씨가 화가 나서 얘기하는 거고. 자, 군 전체가 모두 몇 명 안 됐다면서요. 그런 자리에 황만근 씨가 꼭 가야 됩니까? 아니, 가야 할 이유도 있습니까? 꼭 황만근 씨에 따로 부탁할 정도로, 그죠? 남들이 가지 않으려는 곳에 어떻게 돼? 일부러 어술한 황만근을 누가 이장이 의도적으로 보냈다는 거죠. 자, 이제 이장이 이 사람이 뭐라 하는 거라. 이장은 동민한테 농가 부채 탕감, 그죠? 근데 그 당시 그 농촌에 그 집들이 다들 부채 때문에 힘들어갖고 걸기대회, 그죠? 걸기대회에 있다. 꼭 참석해서 우리 입장을 밝히자는데 뭐가 잘못했나.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는 어떻게 돼? 90년대 농촌 수입 개방이 이루어졌어. 수입 개방이 이루어지면은 농촌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자, 당시 농가 부채를 탐감하는 문제가 심각하니까 걸기대회 가자 이렇게 얘기가 된 거고요. 잘못이라는 게 아니라고요. 다른 사람이 돌아왔는데 왜 황만근만 안 돌아왔냐 이겁니까? 내가 아나 의배가보이 장난이더구만 보나마나 어디서 술 처먹고 주줄로 앉을 긴데 자, 백리길을 경운기로 끌고 갔으니 시간도 많이 걸릴 거이고 그럼 백리나 된다라는 거는 굉장히 먼 거리죠. 그럼 경운기를 끌고 가기엔 굉장히 무리인 거리를 지금 이장이 보냈다는 얘기죠. 그죠? 다른 사람은 말이 없고 결국 이장과 민씨만 어떻게 공을 주고받는 꼴이 됐다는 건 둘 사이에 갈등이 됐다는 얘기겠죠. 그죠? 서로 말만 주고받으니까 그게 어떻게 돼? 공을 주고받는 거랑 말을 주고받는 갈등을 했다 이 얘기가 되는 거고요. 글쎄 그 자리에 꼭 황만근 씨만 경운기를 끌고 가야 했었냐 이 말입니다. 그것도 고장난 경운기를. 그러니까 이제 민씨가 또 따지니까 경운기를 끌고 오는 내 말이라 투쟁 방침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경운기를. 자, 고장은 무슨 고장? 만근이 그걸 하루 이틀 몰았나? 그럼 이거는 무슨 얘기야? 황만근이 그 경운기를 잘 다룬다라는 얘기겠죠. 그죠? 자, 그럼 이장님 왜 경운기를 안 타고 가고 트럭을 타고 가셨나요? 이장님은 또 솔선수범해야지 동민들한테 따라가야 돼. 지금 거꾸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진짜로 모범이 될 이장은 정작 어떻게 돼? 자기도 방침이 뭐야? 방침이. 경운기 타고 가서 어떻게 돼? 투쟁하자는 얘기인데 이장은 어떻게 돼? 스스로는 그렇게 사람들한테 얘기해놓고 자기는 정작 트럭을 타고 갔네요. 그죠? 그러니까 만군 경운기를 타고 가고. 그러니까 이제 핑계를 대는 거지. 내사 면사무소에서 인원 점검하고 다른 이장들하고 운원도 해야 되고 바쁜 사람인데 경운기 타고 언제까지 거기까지 갔느냐 이 얘기죠. 그죠? 다른 동네 이장들도 면사무소 앞에서 모여서 트럭 타고 갔다. 진짜로 경운기를 끌고 갔으면 군대에 늦어도 한참 늦었지. 그럼 이거는 벌써 실천하기 어려운 투쟁 방침이죠. 그런데 황만근만 정해진 대로 갔다라는 거죠.
이장은 자기 스스로 어떻게 비현실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황만근을 그렇게 보낸 거죠. 그죠? 그러니까 벌써 이장이 이기적이라는 게 드러나 있는 거고, 군청에 갔는데 비가 와가지고 사람도 없더마. 자, 소리만 몇 번 지르고 왔지. 군청까지 경을 끌고 갈 수 있나? 국도에 차들이 어떻게 미치광이처럼 쌩쌩 달리는데, 그지? 받침 우회로 벌써 위험하다라는 게 나오는 거죠. 그죠? 자, 동네 자경 사람 셌어. 어머, 이것만 봐도 지금 이장은 정말로 싸가지고 나쁜 사람이네. 그죠? 이기적인 비인간적인 거지. 확 때려버리고 싶다. 그죠? 자, 그럼 결국 이 정리하면은 이장이 아까 뭐 중심으로 정리를 했어요? 마을 사람들의 이기적인 면모 중심으로 정리를 했죠. 그러니까 이장의 이기적인 면모 가장 중요한데, 지는 바빴다는 핑계로 걸기대의 방침을 지키지 않고 갔어. 그러면서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는 거고, 내가 바쁘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경운기 타고 어떻게 돼? 국도를 타고 가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 했죠. 그죠? 근데 여기서 받침은 우회하라고. 그죠? 근데 실천하기 어려운 것을 알고 황만근에 강요를 했다라는 거죠. 완전 그죠? 개싸가지.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자, 다른 동네에서는 자가용을 타고 걸기대에 가는데, 그지? 걸기대 온 사람도 있는데, 나는 딴 데서 그렇게 왔는데, 뭐 나는 트럭 타고 가는 게 뭐가 문제야? 라고 해서 책임을 회피하는 거죠. 이장은 철저하게 이기적인 인간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라 여기. 자, 그러니까 국도로 갈 때는 여러 사람 한꺼번에 경기를 여러 대를 끌고 가자는 거였지 않습니까? 시위하고 의지도 보여준다면서요. 허나참. 정작 모범이 돼야 될 사람이 결국 무책임하게 행동하니까 어이없어서 헛웃음이 나오는 거죠. 아침부터 바쁜 사람 불러내더니 사람 말을 못 알아듣고 엉뚱한 소리만 써요. 누구면 반동가리지. 지금 반근이 그래. 만근이를 반근이를 부르니까 일부러 어떻게 돼? 황만근처럼 반동가리 난 날에서 민씨를 황만근에 빗대서 모욕하는 거니까 민씨가 이제 화가 터진 거죠. 자, 버럭 소리를 지르고 말았다. 이장의 무책임하고 모욕적인 발언에 이제 분노를 한 거죠. 그죠? 자, 볼게요. 이제. 자, 반편이 누가 반편입니까? 이장인이 지도자냐는 사람 모여서 방침을 정했으면 그대로 해야지. 양보 입고 자가용토 가는 사람 오고 방침대로 하는 사람 오지 않니 무슨 경우냐고요. 그죠? 그랬더니 얘가 이제 올바른 말 하니까 이 자식이 뉘 앞에서 눈바로 똑바로 두고 이제 큰 소리 치는 거지. 도시에서 쫄딱 망해가서 기농에 심은 얌전히 납작 엎드려 있어 동네 사람 시켜줄까 말까 한데 텃세 부리는 거네. 그죠? 자,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는 민씨라는 사람에 대해 알게 되는 거죠. 도시에 살다 왔고 그다음에 외지인인데 여기서 유일하게 지금 민씨만 황만근을 걱정하고 바보 취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알고 가셔야 되고요. 자, 내가 망그의 애미냐 애비냐 나이 50이 다 됐는데 어떻게 돼? 가둔둥 마둔둥 그죠? 알아서 해야지. 목살이 그 이제 개 그 목줄 있죠. 끌고 다니다니까 이렇게 이제 책임을 회피하는 건데. 자, 여기서 이제 민씨란 인물 파악하는 거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술상의 특징은 이장의 말하기 방식이죠. 자, 민씨에게 어떻게 논리적으로 밀리니까 기농한 민씨의 처지를 비하하는 거죠. 망해갖고 안 놓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비겁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장의 말하기 방식도 알고 가셔야 돼요. 자, 이제 마침 황만근의 엄마가 나왔어요. 그죠? 그래 이제 안 왔으면 어떻게 돼? 나오지 않았으면 몸싸움 났을지도 몰랐다. 민씨가 막 핏대를 쓰며 막 늘레고 하려는데 환갑 노인으로 보이지 않는 곱고 여린 외모의 망근의 어머니가 종종 걸어오다가서 어떻게 돼? 어른들의 어떻게 돼? 눈치를 보면서 엉거주춤 손자를 붙들고 우는 소리를 했다. 내가 고등어 안 먹는다 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내가 고등어를 안 먹는다 했어도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자, 고등어 먹는다 해서 우리 만근이가 그럼 만근이 엄마가 지금 고등어 먹고 싶다 해서 고등어를 사러 갔다 이래 안 오는가 보다라고 어떻게 황만근의 어머니가 추측을 한 거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알게 된 거죠. 황만근이 경을 끌고 다는 날 아침에 어머니가 고등어 자반이 없으면 밥을 먹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황만근의 어머니가 등장해서 뭐를 만근이 실종에 대해서 그 이제 다른 식으로 추측을 하게 된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여기서 어떻게 누가 민씨의 주궁에서 이장이 이제 빠져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죠. 황만근의 엄마가 등장하는 바람에 이제 그거 알고 가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장이 그것 보라는 듯이 반동가리 반근이 걸기대에 아니고 고등어 사러 갔고만 효자 났네 효자 났어 허리를 쭉 펴고 황제석주 수염 쓴다면 홀어머니 조석이 아침 저녁으로 지극정성 평생 한 끼도 안 빠뜨리고 어떻게 음식을 챙겨주니 암만 효자도 천생 태어났을 때부터 효자다 이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영호가 덩달아서 아니라요. 그죠? 이제 사투리죠. 아니라는 얘기죠. 내가 아침에 집으로 오다가 경운기를 타고 가는 아버지를 만났는데 목욕을 하고 오락했거든요. 목욕탕에 갔을 게라요. 그런데 면에 목욕탕에 연락해봐도 그런 사람 안 왔고 그럼 결국 온천에 갔어도 그 목욕탕에는 온천도 안 갔다라는 얘기죠. 이제 아들은 또 나름대로 추측을 했는데 일단 목욕탕도 온천도 안 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사람들은 또한 알게 됐다. 황만건은 전에 없이 전날 밤 아들의 방에 잤고 아들은 시험 공부를 하느라 집에서 어떻게 밤을 새우고 아침에 들어오는 길이었다. 그래서 만난 아버지는 아들 대번 어떻게 돼? 아버지가 자신의 잔사를 알아차렸고 아버지가 자신의 점퍼를 입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장 옷을 내놓으라고 다시는 내 방에 들어오지 말라고 소리쳤고 제발 목욕탕에 가서 씻고 오라고 했던 것이다. 근데 이제 황만건을 대하는 어떻게 돼? 아들의 태도를 알 수 있는 거고요. 자, 이제 황만건이 그 길로 목욕탕을 간 것인지도 몰랐는데 자, 문제는 이제 걸기대회가 열리는 읍의 반대편에 온천에 갔던가 내 평생 방근이 한 번 씻는 걸 못 봤다. 내과에 가도 어떻게 돼? 그 씻을 생각을 안 하고 목욕탕도 우째 간지 모를겠는데 온천서 여기서 어디라고 지가 찾아가노. 황 교수가 입을 틀면서 얘기했다. 민씨는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말할까 말까 하다 끝내 입을 열지 못했다. 그럼 민씨도 뭔지 모르지만 알고 있죠. 그죠? 이제 뒤에 나오는데 그 걸기대회 전날 그 같이 술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민씨가 어떻게 황만근의 실종에 일말의 책임감을 느끼니까 이제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여기서 좀 알아야 되는 거는 요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아는데 결국 이제 마을에 알려진 황만건의 실종 소식과 이를 둘러싼 이장과 미씨의 갈등했다. 이제 이 부분이 발단 부분이 되는 거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마을 사람들이 황만건이 없어지고 나서 황만건의 부재를 실감하는데 여기를 잘 보시면 이제 이기적인 마을 사람들의 행태와 황만근의 어떻게 돼 어떤 헌신적인 아니면 어떻게 남을 위해 희생하는 그런 행태들을 잘 비교해 주시면 되는데 자 마을 사람 정문축에 든 그 45살의 황영석은 이제 그나마 어떻게 돼 이 사람이 젊은 축이란 얘기예요. 45살짜리가 고령화된 농촌 현실을 알아야 되고 자 그래서 마을 회관의 변소에서 그죠 화장실에서 분뇨 그죠 를 어떻게 돼 떠내면서 황만근의 부재를 알았다. 만근이 자식 있으면 내가 돈을 100만 원 준다 해도 이런 일 안 할 낀데 여지껏 황만근이 뭐를 마을에서 분뇨를 퍼냈고 그죠 그러니까 황만근이 없어졌으니까 이제 황영석이 대신하게 된 거고요. 자, 아이고 망할 놈의 똥냄새 열이싸나가 독하기도 하네. 그죠? 자, 그래 황만근 있었으면 군말 없이 했을 일인데 늘 벙글벙글 그러면서 황만근은 그럼 어떻게 똥을 퍼내면서도 겸손하고 성실하고 낙천적으로 일을 했다 이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문제는 망근이가 썼으면 저거를 우리 밭으로 옮길 텐데 망근이 도대체 어디 갔노? 마을 예간에 조그만 채소를 심어 먹는 여씨 노인도 황만근의 부재를 알게 됐다. 황만근은 마을의 어떻게 공통의 분뇨를 역시 자신이 판 마을 공동 분뇨를 가져 충분히 익힌 데 공평하게 나누어 줬다. 그럼 황만근은 누구랑 황영석과 다르게 공평하게 나눠줬는데 황영석처럼 제가 펐다고 어떻게 제 밭에 가져다 뿌리진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황만근은 공평무사하고 남들을 배려하는데 누구는 그 황영석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그죠? 자, 여씨 노인처럼 일찍 남편을 혼자 몸이 된 노인들에게는 알고 그러는지 모르고 그러는지 어떻게 덕어를 가져줬다. 그럼 벌써 이게 약자를 배려하는 거죠. 그래서 자, 망근이한테 물어보자. 아이들이 소꿉장난을 하다가 황만근의 부재를 알았다. 공평무사한 것이 황만근의 저사다. 그에게 판단 능력이 있는 듯 했지만 없는 듯 했지만 시비를 물으러 가면 어떻게 언제나 그 자연이 그 뭐를 공평무사하게 대했기 때문에 분쟁이 종식되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황만근의 성격이 지금 시험에 나는데 자 황만근이 있었으면 군말이 없이 웃으면서 이분 겸손하고 성실하고 낙천적이다. 자 마을 공통의 분뇨를 어떻게 돼? 그 익힌지 잘 나눠줬다. 그럼 공평무사하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다. 어리석어 보이지만 공평무사하다. 반면에 어떻게 황영석은 뭐 그 투덜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남을 배려하는 황만근과 대비되는 누구? 그 마을 사람들의 특성을 우리가 반드시 알고 가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는 정계 1부분이고, 그죠? 자, 여기까지 지금 정계 1이에요. 황만근의 부재를 인식한 마을 사람들과 황만근의 이제 개인사 이런 부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전계 2가 진행이 되는 건데 황만근이 어머니와 아들한테 아침 저녁으로 어떻게 돼 밥을 다 해바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입맛이 까다로운 엄마와 아들 때문에 상을 2번 차린 수고름을 개의치 않으면서 정작 자기는 밥상이 없이 먹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황만근이 뭐를 그 나름대로 반찬을 조달하는 방법들을 쭉 열거하는 거고 이거는 자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오래도록 자주 하다 본 전문가가 되었고 그래서 음식을 굉장히 맛있게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희한할세 바보가 음식을 되게 못할 것처럼 봐했는데 그 굉장히 맛있네 이런 식으로 해서 황만근을 바라보라는 편견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탁월한 음식 맛에 이렇게 반응을 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황만근은 재료를 가지고 있는 맛을 어떻게 돼 우려내는 조화를 시키는 방법을 알았다. 근데 맛을 살릴 줄 알았다 이렇게 되는 거고 황만근은 예의는 몰라도 염습 안 좋은 일 그러니까 굳은 일을 다 한 거예요. 마을에 그 시신을 씻긴 뒤에 어떻게 돼 이제 그 죽은 사람들 그죠 배로 묶는 거 그다음에 산역 그죠 시체
묻는 거 이런 것들 마을 사람이 꺼린 일도 서슴지 않고 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장례와 관련된 힘들고 꺼린 일마저 황만근은 자발적으로 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떠맡겼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똥구덩이 파고 이렇게 쭉 그 힘든 일 있죠. 그죠? 마을의 힘든 일들은 다 했다라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보세요. 자, 만근이 이렇게 힘든 일을 했는데 방근아 너는 우리 동네 아니고 어디 인정 없는 대처 같은 데 났으면 진짜 굶었을 거다. 앞만 바라보라도 고마워할 줄 알아야 된다. 아니 어린이나 너한테 다 고마운 사람인데 어떻게 창지 인사를 잘하고 다녀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그러니까 황만근이 오히려 굳은 일을 다 하는데 동네 사람들은 오히려 황만근의 수고를 고마워하지 않고 거꾸로 네가 우리한테 고마워해야 돼 라고 합리화시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황만근이 굳은 일을 다 하고 마을 사람 더럽히는데 마을 사람들 오히려 바보 취급하고 부당하게 대우라니까 마을 사람들이